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거의 1시간 가까이 했습니다만 저희 댓글창에는 전부 합당 얘기밖에 없습니다. 아이고. 예. 누가 누구 편이다, 누가 뭘 했다, 오늘 이 말 했다, 누가 저 말 했다 등등으로 댓글창은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채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튜브 채널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고요. 관련해서 구독자 수가 빠진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누가 누구 편이고 누가 무슨 주장을 하고 있고 누구의 속내는 무엇이고 등등등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이제 당적이 있는 분들이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관련된 이야기가 이해찬 전 대표 이 추모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불거져 나온 게, 그러니까 뉴시스가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 텔레그램 사진 찍힌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 밀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좀 자극적으로 보였던 내용이 있는데, 한 국무위원과 민주당 의원 간의 텔레 메시지다. 그리고 누군지 특정은 안 됐습니다. 지금 보도로 나오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저 장면이 노출이 됐고, 그리고 한준호 의원이 그 추모 기간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합당 제안을 철회해달라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아시다시피 그전 최고위 회의에서는 이현주, 강득구, 황명선 최고위원 등이 합당을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었고요. 자, 이 상황을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고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중앙에서 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뭐 그 백그라운드까지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지역에서는 엄청난 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장 내일부터 그렇죠. 시도지사 후보자들 등록일입니다. 예. 그러면 합당에 따라서 만약에 조국혁신당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듣는 의견은 크게 이제 찬반이냐 이렇게 하면 의견이 다르지만 네. 전체적으로는 크게 같이 가야 된다는 방향성에 대한 동의는 거의 일치하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시기와 절차적인 또 형식적인 내용 가지고 이견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간에 요 상중에도의 몇 가지 뭐 공동 대표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어떤 말들이 튀어나오면서 이제 예. 당원들의 그 감정이 더 자극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강론을 좀 보고 판단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그런데 강론이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협상의 조건이 등장한다라고 본다면 이제 상당히 또 더 논란이 커질 소지가 있어서 현장에서는 지금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국회의원 선거랑 또 다른 게, 국회의원은 전국에 253구 지역구를 뽑잖아요. 예. 비례는 변론이지만 이 지방선거는 약 4,300자리를 뽑습니다. 당선자 전국적으로 그만큼 보면. 많죠. 예. 예, 그래서 이해관계가 훨씬 첨예하고 혼란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군요. 임세훈 부대변인께서는 그 혹시 그러니까 당 안에서 네.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그 갈등의 고리랄까요? 이런 것들이 느껴지나요? 당장 지지자들부터 서로 싸우고 누구면 뭐 너는 아웃이고 너는 뭐 어떻게 되고 뭐 수박이니 뭐 이렇게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재명 정부 지금 초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8개월 된 이재명 정부의 시작에서 당이 하나가 되고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해드려야 되고 똘똘 뭉쳐서 그렇게 가야 되는데, 특히 내란 세력들 청산도 지금 다 안 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보태드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얘기, 물론 저는 민주당은 당연히 민주주의의 공당이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너무나도 지지자들 사이에서가 서로 의견이 너무 다른 게 그게
남에 대한 비판 비난으로 지금 막 그렇게 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람 어떤 특정인을 언급해서 너 그 말했으니까 아웃이고 너는 이 말했으니까 아웃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건강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매우 우려스럽긴 합니다. 걱정이 된다. 저는 좀 비교적으로 이 주제를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얼마 안 되는 사람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당적이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예. 저도 근데, 없어요. 근데 편안하게 얘기하시기가 좀 왜요? 아까 구독자 어쩌고 얘기하셔가지고.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하자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게 이제 합당 찬반, 예. 찬성 반대로만 좁혀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합당 제안이라는 방식이 지지난주에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하셨을 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우리 합칩시다. 이 선언을 해놓고 나서 합당 공론화를 하겠다라는 작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편으로 보면 당대표가 먼저 결론을 내려놓고 자 이제 줄을 서시오라고 외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한겨레 사장님이 경향신문 우리와 합칩시다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나서 이제부터 공론화 해볼까요 하면 사장님한테 줄 서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사장 투표가 한창입니다. 아니, 맞어. 죄송합니다. 이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셨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는 공론화의 방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자, 내 결론은 이거니까 일로 따라올래요 말래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특히 당대당 통합에 대한 부분은 최고위라는 공식 기구가 있는 것이고 이 당원들과의 공론화 접목이 어느 정도 수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투표를 붙이는 것이 저는 절차상으로 맞다라는 거를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건 다분히 지금 이제 유튜브 소비자들 간에 넌 어느 쪽이야? 라고 편가르고 예를 들면은 피하식별하는 구조로 나아가면 정상적인 토론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박영식 평론가를 욕하는 댓글과 응원하는 댓글이 동시에 달리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돌려보면은 여당 쪽 이슈 중에 대통령의 정책 행보를 가리는 여러 정무적인 선택 미스들이 많아 왔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주지의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한덕수 23년 선고는 사법부로부터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졌고 그리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그 전날에 있었으며 코스피가 5천을 달성한 그 당일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당대표님이었다고 한다고 하면 정무적인 선택을 이미 5천이 넘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발표를 염두에 뒀다고 하더라도 그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날 해버린 게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걸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서 대통령의 성과는 또 가려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집권 1년 차에 갑자기 대권 플랜, 뭐 당권 갈등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 건 제 정치문법 ABC에서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대통령의 지지도가 만약에 25%, 30% 윤석열의 지지도 정도로 형성했다라고 하면 여당에서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 정치 세력화를 시도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대통령이 60% 초반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 예.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성과를 가리는 일들이 여당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실익까지 우리가 보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예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언급이 안 돼서 그렇지 조국혁신당 내부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부채들이 있습니다. 가령 강미정 씨라는 성비위 문제에 대한 피해자가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라는 부분. 이거는 이제 결국 합당을 하게 되면 민주당이 혁신당의 문제를 승계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자신이 있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현재 민주당이 가고자 하는 대통령이 출발시킨 중도 보수 대중정당으로서의 어떤 이런 기치를 걸고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조국혁신당이 들어오는 순간 국민의힘이 앞으로 치러야 될 선거 구도가 간명해진다는 겁니다. 조국정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진보정당과 보수의 대결. 이게 아니라 중도 보수 정당과 과거 보수 정당의 대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가려고 했던 게 다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럼 실익을 따져봤을 때 제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이번 합당 제안의 실익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에게만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예. 이 정도의 어떤 뭐 말씀을 네, 우리 너무 박영식 평론가의 아니 길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박영식 평론가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목소리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방향으로 우당이다. 따라서 합쳐야 한다라는 그 명분이 있었던 것이고, 그럼 뭐 항상 똑같은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기의 문제, 절차상의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결정될 내용이고 당원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다라는 얘기를 또 최고위에서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조국 혁신당 관련된 이야기, 뭐 DNA 얘기라든지 이런 언급들이 몇몇 의원들의 입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국 혁신당 측에서도 뭐 관련해서 반박하는 메시지도 나오고 조국 대표도 우당을 멋대로 활용하지 말라. 그리고 미략 따위는 없다라는 이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합당이라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까지 복잡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가 바로 코앞에 있고 내일이면 후보 등록하는 날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그 속도와 물살의 크기가 움직이게 될지는 조금 더 볼 필요가 있겠다. 분명 당내의 이슈가 있고요. 이게 당내의 이슈를 해결하고 당 외에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이고 또 대통령과 정부 단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이게 뉴스가 쌓였단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은 정확히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무엇 하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그 말씀까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한마디 더 돼요? 아유 오늘 뭐 하자는 주는 거야? 아니, 저는 이제 뭔데 뭐 우리 말해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견이 틀린 의견이 아니고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민주당 안에도 존재하고요. 뭐 이제 이런 방송 출연자분들도 존재하는데 특히 저는 이제 민주당을 뭐 지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민주당원이 아니더라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뽑으신 분들은 토론, 수기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민초라고 부르는 초선 의원분들도 합당 논의에 대해서 좀 중단하자 이런 지금 브레이크를 건 상황이고 당내 다른 의견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저 의원이 합당을 반대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 생명줄을 끊어놓겠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뭐 압박이나 뭐 이제 문자 같은 걸 집어 넣으면서 당신 민주당의 정치 생활 이제 끝났다라는 식의 어떤 멱살 잡고 거의 죽일 듯이 싸우는 이런 갈등이 공론회장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제도권 정치든 바뀌든 간에 틀린 의견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니까 얼마든지 의견이 수용 가능한 우리 민주주의 사회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박영식 평론가한테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 한마디 해주시죠. 이 박영식 당원 다니면서 자, 오늘 결론 박영식 당원도 아니면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뉴스다이브 월요일에 함께했던 시간이었고요. 우리 임세훈 부대변인 그리고 박영식 평론가 또 신용환 지방시대 위원회 부위원장. 아니, 왜 이렇게 이런 거 어렵게 만들었을까? 예. 지방 시대입니다. 예. 아무튼 제 책은 선택은 지금 교보문고 등등등 예. 이제 정식 출간이 됐습니다. 놓치질 않아요. 깨알 책 제목은 선택입니다. 예. 신용환의 오늘은 선택. 네.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 계속해서 이제 박영식 평론가에 관련된 언급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예 말씀 잘 저희는 듣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창 네. 관리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욕이 올라오면 욕이 올라오는 대로 냅두니까요. 더 많은 욕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리고 욕하실 거면 하시는 건 좋은데 구독 좋아요 좀 누르고 하십시오. 그렇죠. 네. 그겁니다. 욕하시려면 구독 누르고 하셔야 됩니다. 안 예. 누르고 욕하시면 없을 거예요. 예.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뉴스다이브 월요일 순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보험친구.com 소개해 드립니다. 부담되는 보험료, 알듯말듯한 보장, 내 보험 바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는 검색창에 보험친구.com을 검색하시거나 1844-0585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미 가입했던 보험의 경우 뭐가 문제인지 또 내가 가입한 보험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험친구.com에서는 모두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그 외에도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운전자보험 등등 모두 상담이 가능하고요. 검색창에서 보험친구.com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접속하시면 바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전화 1844-0585 어디든 연락 주시면 보험친구라는 여러분의 든든한 친구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보험친구.com이었습니다.